2017년 9월 16일 성남시 분당구.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의 광장에 축제가 열리고 있었다. 축제는 즐겁고 흥겹다. 그래서 사람들은 축제를 기억하고 기다린다. 축제는 즐거움과 흥겨움을 통한 기억이다. 그런데 이 축제가 열리기 전 판교의 낙생대 공원에서는 이 축제를 알리는 의식이 진행되고 있었다. 고유제라고 한다. 예, 고유제나 하면은 이제 이 조상님들한테 이런 행사를 하겠다 하는 거를 보하는 거죠. 우리 고장 출신 남상목 의병장에 불꽃 같은 의병 정신을 참가자와 같이 계승하는 토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의병 선열들께서 이 조촐한 제례를 기꺼이 받아들이시어 구천에서나마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축제는 풍전등화와 같았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본과 싸웠던 성남 출신 의병들을 위한 축제이다. 의병은 외적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급할 때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군대, 즉 민병이다. 우리나라에는 국난이 있을 때마다 많은 의병들이 일어났다고 한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우리나라에 국난이 있을 때마다 일어난 의병은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의 역사를 지켜온 가장 위대한 공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제에 의한 우리나라의 국권 침탈기에도 의병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요.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단발령이 일어났던 1895년의 을미의병,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박탈되었던 1905년의 을사의병, 그리고 1907년에 군대가 강제 해산되고 고종 황제가 강제 퇴위되었던 해에 일어났던 정미의병이 대표적인 의병활동입니다. 국군이 꺼져가던 한말, 의병들은 일제의 침략에 맞서 전국적으로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서울과 가까운 성남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성남은 의병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활발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 되겠습니다. 명성황후가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그 사건에 이제 희생되시면서 국모의 원수를 갚는다고 하는 취지로 김하락이라는 사람이 이천에 있던 방춘식이라고 하는 포근 부대장과 협력해서 의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을사조약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남상목 의병장이라든지 윤치장 의병장 이런 분들이 의병을 일으킬 마음의 그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처럼 성남 지역에서는 많은 의병들이 활약하였는데 동천 남상목 선생은 대표적인 성남 출신 의병장 중 한 분이다. 저희 이제 조부님께서 바로 이 길 건너가 옛날에 이제 그 판교예요. 여기서 출생하셔가지고 의병 활동을 하시다가 여기가 바로 느릿고개라는 고개입니다. 여기서 잡히셨어요. 여기서 남상목 선생은 1876년 4월에 태어나셨다고 한다. 남상목 의병장이 출생했던 1870년대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강화도 조약의 체결이었습니다.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의 체결은 흥선대원군의 실각 후 고종이 실시한 개항 정책의 일환이었는데요. 당시의 유학자들은 흥선대원군의 위정척사 운동을 지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일본도 서양과 동일한 그런 오랑캐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유교적 그런 성략 질서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이러한 개항 반대 운동은 나중에 의병 활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조선의 개항기에 태어나신 동천 남상목 선생이 의병을 일으키게 된 배경에 대해 선생의 손자 남기영 씨는 이렇게 전한다. 아버님한테 구전으로 내려온 얘기는 할아버지가 여기서 순사들을 폭행하고
상당히 기골이 장대하신 분이라 힘이 장사였었나 봐요. 그 길로 이제 내가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의병으로 투신을 하시게 되죠. 이런 사실은 의병 통고문에도 나타나 있다. 여기에는 이제 남상목 의병장이 평소에 이제 그 한학과 또 무술 연마라든지 이런 거에 병서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다는 사실이 기록이 돼 있고, 드물골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래된 아주 고목을 베어가는 일본인들에게 저항했다가 파출소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고, 그리고 이제 1차 풀려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드물골 사건이다. 드물골. 성남시 판교에 있는 드물골은 지금의 두밀산 계곡을 부르는 말이다. 옛날엔 이 골짜기에 질 좋은 목재들이 울창했다고 한다. 그런데 일제는 왜 드물골에서 목재를 약탈해 갔을까? 일본은 청일 전쟁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개입으로 조선의 침략이 여의치 않게 되자 1904년 러일 전쟁을 일으켰다. 그리고 일본은 러일 전쟁을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강제로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였다. 일본은 한일 의정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물자와 그리고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경부철도와 경의철도를 개설하게 됩니다. 막대한 그런 그 철도 건설을 위한 목재라든가 여러 가지 물품이 수탈되게 되는데요. 드물골의 살인 체벌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드물골 사건을 계기로 동천 선생이 의병을 일으키게 되는데, 선생의 의병 활동은 통고문과 김제선 판결문으로 알 수 있다. 통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남상목 의병장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하게 됨에 이르러서 그 밑에 휘하 부하였던 송주상, 김태동, 김재선 이런 분들이 의병 부대에다가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지해준 그런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제선 판결문은 선생의 휘하였던 김제선 의병이 일제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은 판결문이다. 이 두 자료를 보면 남상목 선생은 드물골 사건 후 성남 지역의 낙생면, 언주면, 대왕면과 용인 용천곡에서 의병을 일으키게 되는데, 선생의 창의 시점과 활동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그 벌목 문제에 대한 항의 이런 활동으로 아마 병원년 무렵에 이제 활동이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그 의병을 모집을 해가지고 전투로서 이제 대항한 것은 1907년 군대 해산 전후부터 시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상목 의병장이 본격적으로 활약했던 1907년 무렵은 정미 7조약이 체결되어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고 고종이 강제 퇴위되면서 우리 의병들의 활동 양상이 크게 달라졌던 시기이다. 남상목 의병장이 주로 가담하셨던 1907년의 정미의병은 해산된 군대가 가담하면서 그 의병의 체제, 무기 이런 것들이 보다 더 이제 우수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시기부터 1910년까지 약 3,500여 회의 전쟁을 일본과 치루었고요. 그리고 이때 가담했던 의병의 수는 약 15만 명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남상목 의병은 충청도에서 활약하던 이강년 의병장의 참모관이 되어 충주 전투에도 참전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남상목 의병부대는 그 수가 50여 명에서 수백 명이 되었다고 전하는데, 좌익장의 김재선, 후군장의 강춘선, 종사의 송주상과 김태동, 포군의 이시영과 전경화 등으로 조직을 강화하여 음성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음성 전투 후 칠정사로 이동한 의병부대는 전봉규, 이병찬 의병과 합류하여 안성경찰서를 습격하였고,
송병준 별저를 공격하여 무기를 탈취하는 등의 전가를 올리게 된다. 이러한 활약에도 불구하고 칠장사에 주둔하고 있던 남상목 의병부대는 병력과 무기가 고갈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때 당시에 그 주둔지가 안성 칠장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봉규라든지 다른 부대가 같이 공동으로 그 주둔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어떤 기록에는 그 전봉규 부대에 무기를 뺏겼다, 뭐 이런 기록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뺏겼든 증여를 했든 간에 이제 더 이상 그 무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망명할 계획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큰 시련은 남상목 의병부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의병들이 겪어야 했던 일본의 의병 대토벌 작전이었다. 전국적으로 의병이 격렬해지자 일제는 1908년 의병 토벌령과 1909년에 남한 대토벌 작전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남한 대토벌 작전은 의병들을 토끼몰이식으로 한반도의 남쪽 그 호남 지방으로 몰아붙여서 수천 명의 의병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이런 암담한 상황에서 남상목 의병장은 만주로 가서 싸울 것을 결심하게 된다. 그러나 만주로 가기 위해 집에 들리던 중 송병준의 아들 송정헌의 밀고로 느릿골에서 체포되셨다. 느릿제, 남녘에서 한양으로 가는 막바지 고갯길. 그래서 모든 마차가 힘들게 느릿느릿 넘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고향의 느릿제 골짜기에서 그 어떤 마차보다도 더 지쳤을 남상목 의병장의 날개가 꺾이는 순간이었다. 때는 1908년 겨울에 첫 추위가 엄습하던 11월이었다. 날개가 꺾인 남상목 의병장은 그해 악마의 입처럼 문을 열었던 서대문 형무소로 끌려가 혹독한 고문을 받고 끝내 장파열로 순국하셨다. 그러나 선생은 살아생전의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선생의 꿈과 용기는 저 어두운 시구문을 통해 더 큰 메아리로 세상에 전해졌다. 느릿골과 서대문 형무소에 서렸던 선생의 한은 훗날 자주독립의 원천이 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의병들의 활약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실패한 역사를 되짚어 봐야 한다. 정의롭고 숭고했던 의병들의 투쟁은 당시에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 제가 보는 의병 활동의 가장 큰 한계성은 사상적 한계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화에 대하여 유연하게 대처를 하지 못하고 유교 국가 수호에 치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유교적 사회 질서 안에서의 당연한 그 사고 체계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유교의 질서의 유지가 곧 국가의 안위라고 여겼던 의병들이었기에 그분들의 애국정신과 용감한 활동들은 우리가 계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의병 부대가 이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본군은 정예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우리 의병 부대는 민간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인 지식이나 또 전술이나 전투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능숙하지 않았고 또는 무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제 그런 것들 또는 이제 의병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고 제도를 쓰므로 해서 지도자들이 체포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이 돼서 크게는 실패한 것 같고요. 국내에선 실패를 했지만 이 사람들이 중국으로 망명을 한다든지 해서 중국에서 청산리 전투라든지 이런 대성과를 거두면서 그게 이제 독립군으로 광복군으로 이어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당시 영국 언론인
맥켄지가 한 의병에게 물었다.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때 한 의병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일본을 이기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싸우다 죽게 되겠지요. 그러나 좋습니다. 일본의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민으로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동천 남상목 의병장은 젊은 의병이 말했던 것처럼 스스로 일본의 노예가 되는 것을 거부했던 것이다. 서대문 형무소 시궁문 밖에 버려진 동천 선생의 주검은 고향인 성남의 하산운동에 모셨다가 지금은 대전 현충원에 잠들어 계신다. 남상목 의병장의 죽음은 헛되지 않고 훗날 독립군의 항일 운동으로 이어져 광복에 이르는 씨앗이 되었다. 선생과 같은 항일 정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누군가의 노예로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 무슨 축제야? 서대문 형무소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다. 오늘 이 작은 축제는 질곡의 역사 속에서 꿋꿋했던 의병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함이다. 의병들은 목숨을 바쳐 나라를 보호하였지만 정작 현대에서는 알아주지 못하고 의병들의 후손들은 죄를 지낼 비용조차 없다라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택견이 독립운동에서 사용되었다라는 이제 문헌이 발견이 된 것을 보고 택견과 접목을 하여서 많은 분들이 의병에 대한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고자 의병 축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축제는 과거의 아픔과 그 아픔을 극복한 정신을 기억하기 위한 즐거움이다. 현재 우리의 행복은 과거의 아픈 상처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